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비동기식 카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지금 JK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카운터고, 지금 보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붙었죠? 그래서 클락 펄스가 하강할 때 동작하는, 즉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JK 플립플랍이 사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가 하강할 때마다 요 플립플랍 A의 값이 바뀌고, 그리고 QA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얘도 하강할 때, 즉 1에서 0으로 바뀔 때 다음 플립플랍의 값이 바뀝니다. 자, 이와 같이 1에서 0으로 바뀔 때 바뀌고, 얘도 마찬가지로 1에서 0으로 바뀔 때 이 출력 부분이 하강하니까 다음에 얘가 또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자, 1에서 0으로 바뀔 때 다음 플립플랍의 값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면 1 더하기 1에서 올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플립플랍이 바뀐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상향 카운터입니다. 1에서 0으로 바뀔 때 올림이 발생하니까 그로 인해서 다음 플립플랍을 항상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때마침 또 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상향 카운터. 자, 그래서 1에서 0일 때 이렇게 바뀌고, 또 여기서 1에서 0으로 바뀔 때 다음 C 플립플랍 값이 이렇게 바뀌고, 또 이렇게 1에서 0으로 바뀔 때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보면 0, 1, 2, 3, 4, 5, 6, 7, 8, 9, 10에서 15까지 갔다 다시 0으로 반복되는 비동기 상향 카운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전 플립플랍의 아웃풋 Q 값이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 펄스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요 클락 펄스 입력이 다 같지 않죠?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비동기 상향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타이밍 다이어그램에서는 이게 얘가 내려갈 때 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딜레이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 내려갈 때 얘가 살짝 뒤에서 올라가고, 얘도 살짝 뒤에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서도 살짝 뒤에서 내려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살짝 뒤에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럼 얘도 살짝 뒤에서 올라가고, 얘도 살짝 뒤에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여기 얘가 딜레이가 누적됐고, 그럼 얘는 누적된 것만큼 더 뒤에서 올라가고, 더 뒤에서 내려가게 되고, 얘도 그보다 더 뒤에서 올라가고, 더 뒤에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단이 많아질수록 딜레이는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이는 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딜레이 누적된 것보다 이 맨 처음 주어진 이 클락 펄스가 더 빠르게 주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서 이 고속도 동작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러한 비동기식 카운터 갖고 있는 이런 딜레이 문제가 해결된 동기식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기식 카운터도 똑같이 JK 플립플랍이나 T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기식의 의미는 모든 플립플랍에 동일한 클락 펄스 입력이 연결된다고 했었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게이트로 엔드 게이트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실제 구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기식 상향 카운터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동기식 상향 카운터이기 때문에 이 카운터는 순서 논리 회로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 동기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상태도, 그 다음에 상태표, 그 다음에 여기표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대로 또 설계를 하면 됩니다.
우선 이진 카운터를 만들 건데 이진 카운터는 00에서 01, 10, 11, 다시 00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상태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태표는 이 부분이 상태표에 해당해요. 지금은 외부 입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바뀌는 이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00이 01로, 00이 01로 바뀌고, 그 다음 현재 상태가 01일 때에는 10으로, 그 다음 현재 상태가 10일 때에는 11로,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11일 때에는 다시 0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가 있을 때 지금 우리는 JK 플립플랍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입력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이걸 결정해서 적어둔 것이 상태 여기표라고 했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사용할 플립플랍의 그 1비트 입력에 대해서 어떤 입력을 줘야 되는지 미리 정리해둔 이 여기표를 적용시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여기가 0에서 0으로 바뀐다. 그럼 얘에 해당돼요. 그럼 여기를 0x, 그 다음에 또 0에서 0으로 바뀌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0에서 1로 바뀌는 거. 그럼 그때 JK 입력은 1하고 x예요. 그럼 1하고 x. 그럼 이게 0에서 1로 바뀌고, 여기도 0에서 1로 바뀌고, 그럼 여기랑 여기는 1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바뀌는 거, 걔는 x1이에요. JK가 x1. 여기도 1에서 0으로, 여기도 1에서 0으로. 그럼 여기. 자, 그 다음에 1에서 1로 바뀌는 거는 x0. 그래서 1에서 1로 바뀐 거는 x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플립플랍의 입력 부분, 여기를 어떻게 채울지를 적어주게 됩니다. 즉, 상태 여기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이 입력을 요 현재 상태 외부 입력에 대한 수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외부 입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 가지고만 플립플랍 입력을 부울대수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유도가 가능하신 분은 요 표를 보고 하셔도 되고, 좀 복잡하다 하면 이렇게 카르노 맵을 그려서 유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르노 맵을 그리니까 1xx 이때 0, 1일 때 1, 그리고 여기 두 개 x, 1, 1일 때 1, 이 두 개, qb가 0일 때는 x, 그리고 얘는 1하고 x가 다 채워지고 얘도 1하고 x가 다 채워지네요. 그럼 보면 JB는 이 부분 가져오면 QA가 1일 때라서 QA, KB는 여기가 1일 때니까 QA 그대로 갖고 오고, 이게 전체가 되죠. 그냥 1, 1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립플랍의 입력들, 얘네들을 현재 상태 QB, QA에 대한 수식으로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회로도를 그리면, 자, 여기는 1, 2니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1이. 자, 여기는 QA라서 요 값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것만 보면, 요 2비트까지는, 그러니까 2비트 이진 카운터는 동기식이나 비동기식이나 다 QA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요 QA가 요 CP에 연결되어 있었었고, 이 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QA가 요 J와 KB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다르게 되죠. 그리고 요 CP가 비동기식은 여기만 연결되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도 CP가 모든 플립플랍의 클락 버스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QA가 현재 값이 1일 때 QB가 다음 값에 변화가 일어나요. 현재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QA가 또 여기가 현재 값이 1일 때 QB가 현재에서 다음으로 변화 때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구한 요 플립플랍 입력 함수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순서 논리 회로에 설계하는 방법에서 이 상태 방정식에 특성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구하는 방법도 배웠었죠. 자,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태표에서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있을 때 여기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표에서 이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이 QA는 지금 보면 1인 때가 이게 0, 0일 때예요. QA가 0이기만 하면 다음 상태의 QA 값은 1이 되죠. 따라서 QA 낫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QB는 1일 때가 0일, 1, 0일 때예요. 그러니까 QB가 0, QA가 1, QB가 1, QA가 0일 때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 참고로 JK 플립플랍의 특성 방정식이 이러한 모양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꼴로 바꿔주면 QA는 앞에 1이 붙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QA는 여기 QA는 그냥 QA는 없어요. 사실은 QA 곱하기 0인데 0은 1의 낫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꼴로 바꿔주면 Q가 앞에 붙은 J가 1에 해당하고 Q 앞에 붙은 K가 또 1에 해당해요. 그리고 얘는 B에 대한 플립플랍 B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니까 또 QB 바 QB 앞에 붙어있던 것을 보면 J에 해당하는 것은 QA, K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도 Q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가 JA, 이 파란색 부분이 KA 둘 다 1인 걸 알 수 있고, 지금 얘가 JB, 얘가 KB 해서 둘 다 Q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표 작성하는 거 없이, 아까 여기표 작성하려면 일일이 칸 채우는 게 좀 일이었죠. 그런 거 작성 없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바로 이 상태 방정식을 이 특성 방정식 모양꼴로 만들어서 그럼 각각 이 부분이 해당하는 값이 무엇인지 찾으면 이렇게 입력 함수를 빠르게 얻어내는 것도 가능해요. 자, 지난번에 배운 이 비동기식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 비교를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비동기식은 CP가 딱 첫 번째 플립플랍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전 플립플랍의 출력에 해당하는 QA가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펄스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부분 요 1이 첫 번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플립플랍의 입력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클락펄스가 하강할 때에만 그 플립 현재 값이 바뀌는 토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기식 같은 경우는 이 클락펄스가 첫 번째 뿐만 아니라 모든 플립플랍에 연결되어 있고, 이 데이터 1이 여기만 입력되어, 얘는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딱 첫 번째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QA가 다음 플립플랍에 데이터 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점이 다릅니다. 얘는 1이 전부 다 연결. 동기식 같은 경우는 클락펄스가 전부 다 연결이에요. 그리고 이 클락펄스는 첫 번째 것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거의 QA가 다음 플립플랍의 클락펄스로. 근데 이 동기식 같은 경우 QA가 클락펄스가 아니라 다음 플립플랍의 이 데이터 입력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점이 차이나게 됩니다. 그럼 이 타이밍 도어를 보면서 이 동작을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1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락펄스 부분이 하강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QA가 다음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펄스 입력으로서가 있기 때문에 QB가 값이 바뀌는 순간은 QA가 하강할 때예요. 하강할 때 값이 바뀌게 돼요. 근데 동기식 같은 경우는 값이 변하는 순간은 CP가 하강할 때로 모든 플립플랍이 다 동일합니다. CP가 하강할 때예요. 근데 하강할 때 들어가는 이 데이터가 이 동기식 같은 경우는 QA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QA가 1일 때에만 이게 11이 들어가서 JK 플립플랍은 이게 11이 들어가야지 토글이 일어나고, 만약 0이어서 00이 들어가면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 이 플립플랍의 값이
1이어야지 다음 클락 펄스가 하강할 때 토글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이빗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플립플랍이 이 값이 변한 요 시점이 뭐 비슷해 보이지만 동기식은 뭐다? 요 CA가 지금 여기서 하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바뀐 거고, 동기식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락 펄스가 매번 이렇게 하강할 때마다 값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QA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11 돼서 값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기식은 이전 플립플랍의 요 하강을 보지만 이 동기식 같은 경우는 요 현재 값이 뭐냐,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데 이제 2비트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데 이제 3비트, 4비트 가면은 이제 차이점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3비트로 요 이진 카운터를 더 크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서 했던 것처럼 이 순서 논리 회로에 설계하는 과정을 잘 따라와 보세요.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상태 도를 그린다 였죠. 그래서 000부터 001, 010, 011, 100, 101, 110, 111 하고 다시 000으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상태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태표가 돼요. 그래서 0001일 때 다음은 001, 001일 때 다음은 010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표를 채우고, 그럼 이렇게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결정되면 이렇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 플립플랍의 입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채우는 것이 여기표를 작성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JK 플립플랍을 사용하기 때문에 JK 플립플랍 여기표를 보고 여기를 채워주면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채울 게 많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리 채워놨고, 그 여기표 채우는 거 말고 지금 이 부분이 상태표니까 상태표에서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QA 1이 나오는 값은 여기가 0000이고 QA가 0이기만 하면 이 앞부분은 01이든 01이든 10이든 11이든 상관이 없죠. 따라서 그냥 QA 낫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QB도 보면 여기가 11인 거는 이 QC 값 상관없이 0110 또는 여기서도 0110이에요. QC 값 상관없이 나와서 이걸 나타내면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두 빛에 해당하는 요 플립플랍은 아까 2비트 이진 카운터하고 동일해요. 그럼 QC가 1이 되는 때를 보면, 얘가 1이 되는 때를 보면 여기가 11이거나 아니면 QC가 1인데 얘네가 0이 하나도 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 QC가 0이고 11, QC가 0이고 11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1인 애들은 QC가 1이고 요 부분은 NAND 하면 되겠죠. 11이 아닐 때 요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은 11이 아닐 때니까 QA하고 QB가 11이 아닐 때라서 이렇게 NAND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요. 곱하고 이렇게 낫하고. 그래서 보면 요 부분이 같고 요 JAKA는 둘 다 1로 같고, 지금 여기도 JB와 KB는 QA로 같고, 자, 요 부분도 JC와 KC는 QA하고 QB를 곱한 걸로 같게 돼요. 자, 그럼 요 앞서 구한 요 입력 함수를 이용해서 회로도를 그리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요 2비트까지는 아까 동일하고 요 3비트 얘는 요 QA와 QB가 모두 들어와서 둘 다 1일 때에만 얘네들이 11이 들어가서 값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밑에 아래에는 이렇게 타이밍도 나타내고 있어요.
이 클락 펄스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클락 펄스가 지금은 요 하강할 때마다 모든 플립플랍의 값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바뀔 때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우선 클락 펄스가 하강할 때 바뀔 수 있는 준비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동기식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동기식은 현재 어떤 값을 여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요 물림값이 어떤 값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QB는 QA는 1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뀌게 되고 QB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QA가 1일 때만 이게 1, 2에 들어와서 토글이 발생하는 거죠. 1일 때만 이렇게 토글이 1일 때만 토글이 1일 때만 여기가 토글이 그리고 요 플립플랍 C는 QA하고 QB가 AND로 연결됐으니까 둘 다 1일 때, 즉 이렇게 둘 다 1일 때만 토글이 둘 다 1일 때만 이렇게 토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현재 값이 무엇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면 여기가 1, 1이어야지 여기서 더하기 1을 했을 때 캐리 발생해서 여기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우리가 평소에 이진수 가지고 덧셈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더 직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빗 카운터를 이제 4빗, 5빗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했던 이 순서 논리 회로를 작성하는 이 과정들을 처음부터 또 다시 반복을 하려면 좀 귀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비트일 때 지금 여기가 비트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지금 어떤 규칙으로 이 다음 플립플랍들이 이 토글이 일어나는지 이 규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QA는 항상 토글이 발생하고 QB는 얘보다 직전 자릿수가 1일 때 토글이 QC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낮은 자릿수가 모두 1일 때 토글이 발생해요. 따라서 QC까지 봤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럼 QD는 어떻게 될까요? QC는 얘보다 작은 두 자리가 모두 1일 때였으니까 QD는 당연히 여기서 토글이 발생하는데 얘보다 작은 자릿수 이 세 개가 모두 1일 때 토글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QA는 항상 QB는 자기보다 낮은 자릿수 QA가 1일 때 QC는 자기보다 낮은 자릿수가 두 개죠. 둘 다 1일 때 QD는 자기보다 낮은 자릿수가 3개죠. 3개가 둘 다 1일 때 이때만 이 토글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진수로 1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1이어야지 여기서 1을 했을 때 캐리가 계속 이동해서 맨 위에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최하위 요 플립플랍에는 1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은 그 직전 것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보다 낮은 두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엔드하고 그 다음은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QC도 더 엔드하고 그래서 지금은 4비트인데 5비트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플립플랍도 연결하고 즉 여기서 나온 거랑 이 QD랑 이 두 개를 엔드해서 J랑 K 연결해주고 CP는 또 동일하게 클락버스 입력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붙어버리면 더 많은 비트를 갖는 동기식 이진 카운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자, 다음은 우리가 비동기식 카운터에 대해서도 해봤던 이 상향, 하향이 선택에 의해서 상향도 되고 하향도 될 수 있는 이 카운터를 동기식에 대해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도를 보면 이 외부 입력이 아까 없던 게 생겼어요. 그래서 외부 입력이 1일 때는 지금 보면 111에서 110, 101, 100 해서
감소가 되고, 만약에 0일 때에는 000에서 1씩, 000에서 001, 010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그래서 x가 0이면 상향, x가 1이면 하향이 되는 카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플립플랍들의 토글 조건을 살펴보면, 이 최하위 빛을 나타내는 QA는 상향은 이쪽 방향이죠. 상향할 때에도 0에서 1, 1에서 0, 0에서 1 해서 계속 토글이 발생하고, 하향할 때에도 1에서 0, 0에서 1, 1에서 0, 0에서 1 해서 계속 토글이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토글이 계속 발생하도록 입력인 JA와 KA는 1을 주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빛은 상향하는 경우, 토글이 발생하는 경우는 1일 때, QA가 1일 때 토글이 발생합니다. 1일 때 토글이 발생을 해요. 자, 만약에 하향하는 경우에는 0일 때 토글이 발생합니다. 0일 때 토글이, 0일 때 토글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상향 하향의 조건이 입력이 0일 때와 입력이 1일 때니까 상향은 즉 x바일 때에는 QA가 1일 때죠. x가 0일 때에는 QA가 1일 때고, 하향 x가 1일 때에는 QA가 0일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0일 때 Q바에는 QA를, x가 1일 때 x에는 QA가 0, 그러니까 QA의 바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AND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QC 같은 경우에는 상향일 때에는 얘보다 낮은 두 자리를 나타내는 QB와 QA가 모두 1일 때에만 상향이 되고, 또 여기서 모두 1일 때에만 여기서 0으로 값이 바뀌죠. 하지만 하향인 경우에는 00일 때 하향되고, 00일 때 하향, 토글되고, 00일 때 1로 또 토글되죠. 그래서 상향 x가 0일 때는 그보다 낮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값이 모두 1일 때예요. 하향일 때 x가 1일 때에는 그보다 낮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요 QA, QB가 모두 0일 때예요. 이것을 한 번에 나타내면 이렇게 x가 0일 때에는 모두 1일 때, x가 1일 때에는 얘네들 각각 이렇게 모두 0일 때가 되죠. 자, 이거를 회로도로 나타내면 이와 같아요. 지금 JA하고 KA는 둘 다 1이 들어가고, JB, KB에는 X 0일 때가 상향이죠? 상향일 때. 그거는 아까 상향일 때는 QA가 JB와 KB에 연결됐었어요. 그래서 상향을 나타내는 X는 X 나타난 거는 QA랑 AND 해서 들어가고, X에 나타난 거와 AND에서 들어가고, 하향일 경우에는 X하고 Qnot을 AND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개가 5화 돼서 JB에도 KB에도. 그 다음에 요 JC와 KC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QB만 이게 추가되고 이게 QB 바만 추가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나온 값, 자, 얘가 지금 요 지점이죠. 그리고 지금 얘가 요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QB가 추가되고 QB 바가 더 추가적으로 각각 엔드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온 값에 QB가 엔드에서 들어가고, 여기 나온 값에 QB 바가 또 엔드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결과를 5화에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3빛 동기식 상향, 하향 카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4빛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구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값하고 여기서 나온 값을 AND하고, 여기서 나온 값하고 여기서 나온 값을 AND해서 두 개를 5화해서 또 JD와 KC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요 불대소식을 보면 x가 1일 때에는 요 값을, 0일 때에는 요 값을 나오게끔 하고 있어요. 바로 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거는 먹스와 같아요. 여러분들 조합논리 회로에서 배웠었던 먹스의 기능과 같기 때문에 지금 요 초록색 색칠했던 부분은 간단하게 먹스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작을 살펴보면 x가 0이면 여기 들어가는 값이 몇 개면 0이면 여기 들어오는 값, 즉 QA를 JB와 KB로 분배를 하고, x가 1이면 여기 들어오는 값, 즉 QA의 바값을 F로 나가서 JB와 KB에 전달을 하게 되죠. 요 플립플랍 B에서 요 플립플랍 C로 연결되는 부분도 동일하게 돼요. 다만 요 AND는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여기서 오는 신호와 여기서 오는 신호를 요 X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MUX에 똑같이 X가 들어가고 QB랑 QA를 각각 AND 한 거, 그 QA 낫과 QB 낫을 AND 한 거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면 또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를 MUX로, 그리고 이 부분이랑 여기에 중첩돼서 여기 합쳐진 게 또 여기 MUX로 바뀌어진 거예요. 혹시라도 헷갈리면 이 MUX 기능은 잘 떠올리시면서 X 바일 때, 즉 0일 때 이 두 개의 값이 AND 한 값이 들어가죠. X가 1일 때에는 여기 들어간 값이 보니까 여기 둘 다 나탄 값이 들어가죠. 나탄 것을 AND해서, 그래서 이 MUX대로 동작하면 이 수식대로 연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 상향 하향 카운터를 책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 MUX를 이용해서도 회로를 구성을 해보았어요. 자, 이 상향 하향 카운터는 비동기식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향일 때는 QA가 여기, QB가 이렇게 다운 플립플랍의 클락버스로, 하향일 때는 QA의 바가, QB의 바가 이렇게 다운 플립플랍의 클락버스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이 MUX를 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S가 0일 때에는 이렇게 연결되고 S가 1일 때에는 이렇게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상향도 되고 하향으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했었죠. 이 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CP가 다 동일하게 클락펄스 입력으로 들어가 있고, 상향일 경우에는 CA가 JB와 KB, 그리고 CA와 KB를 AND 한 게 JC와 KC예요. 만약 이거를 하향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KA의 바를 JA와 KB로, 그리고 이거가 KB 낫한 거를 AND 한 거를 JC와 KC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향 하향 둘 다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두 개에서 나온 값을 MUX하고 이 두 개 AND의 값을 MUX하면 이 상향과 하향을 둘 다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상향 하향 카운터 비동기식과 동기식을 비교하면 얘는 MUX 결과가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버스로 연결된다. 동기식은 J하고 K값, 얘도 J하고 K값, 이 데이터 부분에 연결된다. 근데 이 동기식은 이 데이터 부분에 AND가 추가돼요. 만약 이 뒤쪽이 더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나온 값과 여기에서 나온 값 AND하고 여기에서 나온 값과 여기에서 나온 값을 AND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를 옆에 붙이기만 하면 되지만 단점은 딜레이가 생기고, 왜냐면 클락펄스가 얘를 전달해서 여기 통해서 나온 게 다시 클락펄스 사용되고 이 MUX도 통하고 이 풀플랍
요 먹스통하고 나왔던 게 여기 또 클락버스 입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이 결과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딜레이가 생긴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동기식 같은 경우는 딜레이는 없지만 이 뒤에 붙이면 붙일 때마다 이 AND 게이트를 붙여야 돼서 이 AND 게이트만큼 자원이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다음은 BCD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D 카운터라서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도는 이렇게 되고 이 상태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 1, 0, 0, 1 다음에는 0000에 해당하는 이진수 0000에 해당하는 10진수 0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동기식 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10이 됐다가 10이 아주 짧게 유지되면서 0으로 바뀌는 방식이었는데 이 동기식 카운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우 짧은 순간만 어느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되진 않아요. 모든 플립플랍이 이 동일한 클락 펄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1001에서 0000으로 바꾸는 게 이 비동기식처럼 리셋 신호를 이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클리어 신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 데이터 입력 부분만 제어함으로써 9에서 바로 0000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때 QA는 항상 토글이 일어나요. QA는 항상 토글이 일어나고 그리고 QC 같은 경우는 QC가 바뀌는 거는 111일 때 바뀌고 또 111일 때 바뀌고 그래서 QC에 대한 조건도 동일해요. 지금 어떤 조건만 달라지냐면 QB랑 T 그러니까 QD는 쭉 000이다가 11을 두 번만 하고 다시 0000으로 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또 0 유지하다가 11은 두 사이클만 유지하고 다시 0으로 이렇게 되고 QB는 00, 11, 00, 11, 00 다음에 그러니까 두 클락씩 0과 1을 반복하다가 이때는 00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시 00으로 가요. 그래서 이때는 0이 4번 연속으로 나오죠. 그래서 QB와 QD에 대한 수식만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순서 논리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태도 그리고 상태표 채우고 그 다음에 플립플랍에 입력되는 부분 채우고 즉 상태 여기표를 채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순서 논리회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여기표 채우는 건 제가 미리 채워놨고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QB랑 QD만 이 플립플랍 입력 함수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0000부터 7, 8, 9하고 다시 0으로 0부터 9까지 다시 0부터 이렇게 변해갈 때 우선 최하위 요 세 빛, 요 C, B, A에 대해서 토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낮은 빛, 가장 최하위 빛은 항상 토글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JA랑 KA 1이 돌아가는 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빛, 요것도 B랑 A가 1일 때에만 토글이 발생해요. 그래서 C에 대한 것도 수식이 동일해요. JC하고 KC에는 QA랑 QB가 들어가죠. 이 B는 요때 KA가 1일 때 토글이 발생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1일 때 토글 발생하는데 요때는 1인데도 불구하고 토글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보면 요때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때는 QD가 1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QD가 0일 때는 토글이 QA가 1일 때 토글이 발생해요. 하지만 얘가 1인 상태에서 여기가 1일 때에는 토글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
플립플랍 B의 토글 조건은 QA는 1이고 QD는 0일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JB와 KB는 QA랑 QD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AND 시켜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최상위 빛, 요 D, 플립플랍 D는 토글이 요때 발생하는데 이렇게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요 상태 방정식을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플립플랍 D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구해보면 언제를 갖냐면 지금 얘가 현재 상태일 때 그 다음 얘가 다음 상태가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기 위해서 그 현재 상태 값은 A, B, C는 1이고 D는 0일 때예요. 그러니까 1, 1, 1, 0일 때. 그리고 얘는 현재 값 요거일 때 다음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QD는 1이고 나머지 값은 0, 0, 0일 때. 0, 0, 0일 때. 그래서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 요 QD 바에 붙은 여기가 J가 되고 요 QD의 앞에 붙은 얘가 K 값이 되는데 이때 QD 앞에 붙은 게 QA의 낫도 있고 QB 낫도 있고 QC 낫도 있는데 얘네들이 1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QC, QB 얘네들은 그냥 동케어가 돼서 사실상 A만 낳게 돼요. A만. 그래서 원래는 QD 앞에 붙은 것에 요렇게 QD 하면 요 낫 안쪽에 있는 얘 값이 K 값이 되는데 여기서 KC랑 KB는 그냥 제거해도 수식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만 남아서 QA가 K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카운터는 출력값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만들 요 BCD 카운터는 0에서 9까지 그리고 0에서 9까지죠. 그러면 반복이 0에서 9까지씩 반복되니까 요 마지막 값, 요 9일 때에는 이때 출력값이 1이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0이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때는 출력값 C가 나가는데 얘는 9를 나타내는 거니까 1, 0, 0, 1이죠. 그래서 QD가 1이고 QA가 1이면 돼요. 물론 얘는 C하고 B 값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C하고 B가 1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동케어가 돼서 QC랑 QB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QD하고 QA만 1이 되면 출력값을 1로 내보내도 상관이 없게 돼요. 자, 복잡했던 요 JD와 KD만 요 카르노 맵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D가 지금 00000 하다가 이때만 1로 바뀌고 1이 두 번 유지되고 다시 0이 되죠. 이를 위해서는 플립플랍의 입력이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0x일 때는 0 쭉 유지하다가 1x일 때는 이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x0이면은 1 유지하고 여기서 x1이 되면 다시 여기서 0이 되죠. 그래서 보면 JD는 요때 0111 일 때만 011 11일 때만 여기가 1이 되고 나머지 K가 D일 때에는 나머지 케이스는 다 동케어 X가 돼요. 지금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1010부터 1111 요 6가지 경우는 동케어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X를 8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묶어주면 C가 1이고 BA가 1일 때라서 QC, BA 3개를 묶어줘서 J값을 결정하면 되고 그때 K는 여기만 0, 여기만 1이에요. 나머지는 다 동케어예요. 그래서 0, 1 체크해주고 나머지 다 동케어로 해주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크게 잡게 되면 요 A가 1일 때죠.
그래서 QA로 KD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상태방정식에서 유도하는 이 과정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좀 헷갈린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카르마맵을 그려서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B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면 1이 나오는 경우가 0001, 0001 여기 또 여기가 0101, 010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이 나오는 경우에 여기랑 여기밖 여기 요 네 군데네요. 0000 여기 0100 0100 그리고 두 개는 100 하고 01일 때네요. 100 01 그 나머지는 다 동캐예요. 지금 나와있지 않은 10, 10부터 1111에 해당하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값은 다 동캐요. 그래서 여기 포함된 x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칸은 다 x를 채워주면 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상자를 쳐주면 이 QD 부분이 0이고 이 뒷부분 이 A가 1일 때니까 QD가 QA 이렇게 표시가 되고 K도 마찬가지로 1인 부분, 0인 부분을 표시해주면 지금 이렇게 되고 나머지도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다 동케어가 돼요. 그럼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가 0, 그러니까 KD 바 그리고 이 뒷부분이 1, QA 해서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비동기식 BCD 카운터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동기식 카운터는 이 사이에 게이트는 없어요. 그 회로가 좀 간단하죠. 그래서 보면 여기 즉 1일 때 여기 11인 가장 작은 숫자는 10이죠. 1010 자, 이쪽이 MSB, 이쪽이 LSB 그래서 1010 MSB, 여기가 LSB 이렇게 될 때, 즉 10일 때 여기 신호가 평소엔 1이었다가 10이 되는 순간 0으로 바뀌게 돼서 클리어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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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시키게 돼요. 그럼 클리어가 시키게 되니까 1이 0으로 바뀌고 이게 1이 0으로 바뀌니까 요 낸드 출력값도 0이었던 게 다시 1로 오게 되죠. 그래서 10이 되는 순간 1010이 되는 순간 얘가 0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클리어됨으로써 다시 1이 되는, 그래서 잠깐 10이 되는 순간 바로 잠깐 클리어시켜서 바로 0000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0에서 9, 10 잠깐 됐다가 다시 0에서 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이 동기식은 10이 되는 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9 다음에 다음 클락이 올라갈 때에는 바로 그냥 0으로 가게 되고, 이 0으로 가는 게 얘처럼 클리어 신호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회로 조합에 의해서 요것 때문에 여기에 엔드가 붙여서 9 다음에는 얘가 이 토글이 발생하지 얘가 1이더라도 얘가 토글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가 9 다음에는 0으로 클리어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요 사이에 요 엔드 게이트는 없어요. 근데 대신 얘는 엔드 게이트가 있고 요걸로 제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얘는 클락버스가 들어가서 QL을 통해서 전달되고 QB 통해서 전달되고 QC 통해서 전달되고 이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있다고 했지만 이 동기식은 클락버스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가 전달되면서 이 딜레이 같은 건 발생하지 않고, 그 얘는 사이에 클리어 요 엔드 게이트가 얘처럼 이러한 엔드 게이트가 없어서 얘가 훨씬 더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 얘는 클리어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클리어 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얘는 그만큼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내부 회로가. 따라서 딱 이것만 보고 얘는 엔드 없어. 그럼 무조건 얘가 더 간단한 구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클리어 신호 때문에 이 플립플롭 자체가 얘보다 내부가 복잡한 구조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동기식과 동기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구한 요 아래에 있는 요 수식을 이용해서 회로들을 그리면 이와 같이 돼요. 정리하면 여기가 1이라서 1이 둘 다 JK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토글이 발생하고, 그리고 보면 D에다가 QA, Q에다가 QA를 AND 한 게 여기 들어가기, 양쪽이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0, 1, 0, 1, 0, 1, 0, 1. 여기는 1, 1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1, 4, 5, 7일 때에만 토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A하고 B의 Q 값이 AND 되어 있으니까 둘 다 1일 때에만 토글이.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0에서 6까지의 값은 대입을 해보면 얘는 0이에요. 얘는 0 아니면 1이에요. 00일 때에는 기존 값 유지하죠. 그러니까 0이었던 값을 그냥 유지하던가, 아니면 01이면 어떻게 돼요? 이 플립플랩의 값을 0으로 리셋 시켜버리죠. 근데 처음 시작 값이 0이었기 때문에 유지시켜서 0이 되든가 아니면 리셋 시켜서 0이 되든가 해서 0을 쭉 유지해요. 유지시키다가 111일 때는 111, 그래서 얘는 1, 얘는 1 돼요. 따라서 11이니까 토글이 이렇게 발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지 또는 0으로 바꾸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토글 시켜서 1로, 그 다음에 1, 0, 0, 0이면 얘는 0,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또 유지돼서 1이 1로 그냥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0, 0, 1이면 위에 건 0, 아래 있는 건 1이에요. 따라서 K가 0, 1 이렇게 되면 리셋을 시키게 되죠. 내부의 값을. 그래서 1이었던 값이 0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얘가 0일 때 0 아니면 1이어서 0을 유지시키던가 0으로 리셋 하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1일 때만 1로 톡을 대고 요때 또 값을 유지하고 요때는 0으로 리셋하고 그 다음엔 유지 또는 0으로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얘도 잘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 9일 때에는 요 C가 1로 나가게 되죠. QA랑 QD가 나와서 1이면 이게 1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동기식 BCD 카운터는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요. 자, 다음은 이 동기식 카운터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볼 건 주파수 분할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면 이 동기식 카운터를 4비수로 만들어서 QA, QB, QC, QD 값이 나가는데, 입력된 클락 펄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똑같이 QA도 오르락 내리락, QB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주기가 다르게 돼요. 여기서 주기는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간격을 뜻하게 돼요. 이때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할 때 얘는 그 2배만큼의 시간이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얘는 그 2배만큼의 시간이면 오르락 내리락, 또 얘도 2배만큼의 시간이면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또 얘도 그 간격이 2배가 되죠. 여기서 주파수라는 거는 이 간격을 주기라고 하고 그 주기의 역수를 주파수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15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동안 CP는 16번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근데 QA는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QB는 한 번, 2번,
3번, 4번. 4번 오르락내리락. QC는 1번, 2번. 2번 오르락내리락. QD는 1번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이 간격이 2배가 되면 주파수는 16에서 8로 2분의 1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CP에 비해 QA는 2분의 1 주파수를 갖고, 다르게 얘기하면 주기가 2배가 되는 거예요. QB는 QA의 2분의 1이니까 CPA는 4분의 1, QC는 8분의 1, QD는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주기로 생각하면 계속 2배, 2배, 2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 클락버스가 매우 빠른데 난 이 정도로 빠른 것까지 필요 없고 이거보다 좀 천천히 진동하는 클락버스가 필요해 하면 이렇게 카운터를 이용해서 이 주파수를 2분의 1씩 낮추는 것이 가능해요. 특히 이 동기식 카운터는 지금 여기 보면 내려갈 때 얘도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고 다 같이 내려가죠. 이 내려가는 그 시점이 다 동일해요. 하지만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딜레이가 발생한다고 했죠? 얘 딜레이 발생하면 그 다음 거는 거의 누적돼서 딜레이 발생하고 누적돼서 딜레이 발생하고 또 누적돼서 딜레이 발생해요. 그래서 딜레이가 누적이 돼요. 물론 동기식 카운터도 얘가 내려갈 때 얘가 바로 완전 똑같게 내려가지 못하고 살짝 딜레이 돼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 다음 거는 하지만 이 QB는 거기서부터 딜레이가 누적돼서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QC 기준으로 할 때 QA도 살짝, QB도 살짝, QC도 살짝, QD도 살짝 이렇게 딜레이 돼요. 그러니까 딜레이 되는 정도가 서로 다 같아요. 하지만 비동기식은 QA는 CP 기준으로 살짝 딜레이 되고 그 다음에 QB는 QA가 내려가는 거 기준으로 딜레이 되고 QC는 요 QB 내려가는 거 기준으로 딜레이 되고 QD는 QC 내려가는 거 기준으로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 동기식 카운터는 그런 누적이 없어요. CP 내려갈 때 다 값이 바뀌고 이거 딜레이가 발생하더라도 딜레이가 발생하는 그 정도가 서로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딜레이는 이 전하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동기식은 그게 누적되지 않고 그냥 각자 발생을 하는 거고 비동기식은 그게 누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동기식이라고 해서 딜레이가 없는 건 아니다. 딜레이가 있지만 누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주파수를 분할을 할 때 2분의 1로, 4분의 1로, 8분의 1로 그래서 2의 n승분의 1로 각각 계속 나누기 이식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카운터를 아까 BCD 카운터도 만들어봤죠? BCD 카운터는 0에서 9까지만 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주파수를 나누기 10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BCD 카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2에 2씩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기 10 이렇게도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 설계하기에 따라서 그냥 나누기 m 그래서 꼭 2의 배수로 나눗셈을 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해요. 따라서 이 카운터를 0에서 5까지만 세는 카운터 그리고 BCD 카운터 0에서 9까지만 세는 카운터 그럼 얘는 6가지의 값을 세고 얘는 10가지의 값을 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카운터를 사용하면 만약에 16MHz의 클락버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요 0에서 5까지 세는 카운터를 이용해서 얘를 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10MHz로 바꿀 수가 있고 또 얘를 BCD 카운터를 사용하면 이게 나누기 10이 돼서 또 1MHz로 클락펄스를 또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60MHz가 들어오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1MHz로 바꿔주니까 이거를 시계 같은 거를 할 때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기타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살펴볼 거는 링 카운터로 이거는 한 개의 플립플랩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고
이게 이 상태가 변할 때마다 1의 위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1 값을 갖는 플립플랍은 딱 하나고 1의 위치가 변하면서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플립플랍이 N개면 상태는 N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상태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지금 보면 4개의 빗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1000, 0100, 0010, 0001 해서 1의 위치가 맨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시 맨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굳이 이 상태 여기표를 그리게 되면 1000일 때에는 0100으로 우선 상태표가 그 다음에 0100일 때는 0010 0010일 때는 다음이 0001, 그 다음에는 0001일 때 1000 이렇게 되는데 그때 플립플랍은 지금 D 플립플랍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D 플립플랍은 그냥 원한 다음 상태 값이 바로 이 D 플립플랍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표 작성이 사실상 불필요해요. 그냥 다음 상태 얘를 그냥 입력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두 번 적을 필요는 없죠. 사실 이 여기표 작성이 불필요하게 돼서 이 D 플립플랍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D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회로 설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회로도와 타이밍도는 이와 같습니다. 플립플랍의 출력이 그 다음 거에 입력, 출력이 그 다음 거 입력, 출력이 그 다음 거 입력, 출력이 뺑 돌아서 순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4개 플립플랍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어야 돼서 초반에 이거를 딱 하나의 플립플랍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닛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닛이 평소에 1이다가 1에서 0이 되면 이닛이 0이 되면 얘는 프리셋이고 얘는 클리어죠. 따라서 얘가 1에서 0이 됐을 때에는 1, 0, 0, 0이 되고 그 다음에 클락 펄스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클락 펄스가 뜰 때마다 1, 0, 0, 0 있던 게 1이 이쪽으로 옆으로 이동해서 얘는 1이 되고 여기 있던 0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클락이 뛰면 이 1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는 0이 다시 0으로 가니까 그대로죠. 그 다음엔 클락이 뛰면 이 1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시프트 되고 회전하니까 나머지는 또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밑에 타이밍도가 또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처음에 얘가 1인 상태에서 0이 되면 얘만 1, 0, 0, 0 해서 여기가 1, 0, 0, 0이 되고 이 클락이 상승할 때마다 얘 값이 1로 가고 얘 값이 1로 가니까 얘는 0 되고 0,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1이 1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0 되고 요 1이 이동해서 1로 가고 나머지는 0 되고 이러한 과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4사이클마다 이 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일한 시점에 하나씩만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존슨 시프트 카운트인데 이건 앞서 봤던 링 카운터가 4개의 빛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이진 카운터 같은 경우는 16개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반해 링 카운터는 구조는 간단하다고 치지만 이게 4개 빛 사용하는데 4개밖에 상태를 못 나타내니까 좀 뭔가 낭비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 거를 QD 값을 순환하는 거 대신에 QD가 아니라 QD에 나타난 거를 순환하게 되면 상태를 좀 더 많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만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 타이밍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1, 0, 0, 0 지금 초기화하는 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1, 0, 0, 0 있으면은 타이밍도에서 1, 0, 0, 0 있죠. 그러면 다음 클락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1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여기는 아까는 이렇게 와서 이 0이 0으로 채워졌는데 그게 아니라
0일 때 이 값을 가지고 오니까 여기가 1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채워지는 값, 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0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1을 그냥 유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클락이 가면 이 1이 이렇게 전달돼서 이게 1이 되고, 얘도 1 전달되니까 그대로고, 또 여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1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클락에서는 이 1이 가서 이렇게 되고, 아까 0이었던 값이 여기가 0일 때 요 QD 반은 1이었죠? 1이 가기 때문에 얘는 또 1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1이 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클럭에 얘가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1이 아니라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인 동안은 여기가 0으로 채워진 거죠. 그럼 얘가 1인 동안은 0으로 채워지고 1이면 0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있던 0은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그래서 요 아래와 같은 타이밍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QA는 8번 이동해야 8사이클 동안 한 주기가 같죠. 그 다음에서야 다시 반복되고, QB도 이때 상승해서 그 다음 상승할 때까지 8사이클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상태 이것을 표로 나타내는 게 100, 1100, 1110, 1111, 그 다음엔 0, 111, 0011, 0001, 0000. 그래서 8개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비에서 쓰는데 아까 그냥 링 카운터에 비해서는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2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식 카운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비동기식 카운터를 배웠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비동기식 카운터와 이번 시간에 배운 이 동기식 카운터를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드린 것이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4비트에 대한 상향 카운터의 타이밍도가 있고, 여기 그에 대한 동기식 카운터의 회로도, 여기 비동기식 카운터에 대한 회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차이점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클락 펄스의 입력이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맨 처음 거만 외부 클락 펄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 프리플랍의 출력이 그 다음 프리플랍의 클락 펄스, 그리고 이 프리플랍의 출력이 그 다음 프리플랍의 클락 펄스로, 그래서 직전 프리플랍의 데이터 출력이 그 다음 프리플랍의 클락 펄스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동기식 같은 경우는 클락 펄스가 외부 클락 펄스가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토글이 발생하죠. 토글 여기서도 토글. 그래서 이 JK 프리플랍을 사용한 건데, 이 토글이 발생하는 조건이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가 플립플랍의 요 클락 펄스 입력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얘가 바뀌려면,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다 1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1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클락이 하강하기만 하면, 지금 네거티브 엣지 플립플랍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클락이 하강하기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무조건 토글이 발생해요. 1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락 입력에 따라서 하강하기만 하면 무조건 토글이 발생해요. 그럼 이게 요 신호가 하강할 조건은 연결이 직전 플립플랍에 출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 플립플랍이 하강해야지 그 다음 게 토글시킬 수 있고, 또 여기가 하강해야지 그 다음 걸 토글시킬 수 있고, 얘가 하강해야지 얘가 이 토글이 됩니다. 이 타이밍도에서 보면 얘가 하강해야지 바뀌고, 하강해야지 바뀌고, 그리고 얘가 QB가 하강해야지 QC가 바뀌고, QB가 하강해야지 QC가 바뀝니다. 그리고 QC가 하강해야지 QD가 바뀌고, QC가 하강해야지
QD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토글의 조건은 데이터는 항상 데이터 부분의 입력은 1이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토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국 요 클락 펄스 입력에 하강할 때 되는데, 얘가 직접 플립플롭에 출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플립플롭의 값이 1에서 0으로 바뀔 때 하강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동기식은 모든 클럭이 다 동일하게 다 클락 펄스 입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값이 중요합니다. 이 동기 순서 논리로는 이 현재 플립플롭들의 현재 값을 이용을 해서 플립플롭들의 다음 값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립플롭의 값이 어떨 때냐, 하이 플립플롭의 값이 모두 1일 때로 정의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이 하이 쪽 플립플롭이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의 출력만 1이면 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토글이 발생하고, 얘 기준으로는 얘보다 낮은 쪽 하이 쪽 플립플롭이 얘죠. 그럼 얘의 출력이 모두 1일 때니까 이 둘을 AND해서 J랑 K에 연결시킴으로써 둘 다 1일 때에만 토글이 발생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하이 쪽에 있는 얘의 출력, 그리고 얘의 출력을 다 AND 한 값이 둘 다 JK 들어가서 토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QA가 1이어야지 토글, 1이어야지 토글 이렇게 되고, 둘 다 1이어야지 토글, 둘 다 1이어야지 토글 이렇게 되고, 이 세 개가 다 1이어야지 토글, 세 개가 다 1이어야지 토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글 조건을 한번 잘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비동기식은 직전 것만 하강하면 토글이에요. 직전 것만. 여기서 직전 것만 하강하면 토글, 여기서 직전 것만 하강하면 토글이지만, 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하이에 있는 것이 모두 다 1이어야지 토글, 하이가 모두 1이어야지 여기도 토글, 하이가 다 1이어야지 토글,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식 같은 경우는 하이가 다 1이어야지 라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AND 게이트가 추가된다는 이 면적면에서 나쁜 자원량, 필요한 자원량에서는 좀 여기 이 점에서는 좀 불리하긴 하지만, 이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클락 펄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클락 펄스가 이렇게 하강해도 QA는 사실상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올라갈 수 없어요. 바로 떨어질 수 없어요. 살짝 딜레이가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QB는 QA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QA가 늦게 떨어지면 QB도 거기 기준으로 해서, 자, 색깔을 다르게 하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살짝 뒤에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럼 QB는 여기도 살짝 늦게 떨어지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살짝 뒤에서 올라가고 또 살짝 뒤에서 내려와요. 그럼 얘가 내려올 때 이거 기준으로 해서 또 살짝 뒤에서 올라가고 살짝 뒤에서 내려와요. 그럼 얘도 이거 기준으로 해서 살짝 뒤에서 올라가고 또 살짝 뒤에서 내려가게 되죠. 이 딜레이가 누적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동기식은 클락 펄스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QA가 클락 펄스가 내려갈 요 지점 말고 요 지점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려갈 때 QA가 살짝 뒤에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QB가 이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CP 기준으로 살짝 딜레이, QC도 거기서 살짝 딜레이, QD도 여기서 살짝 딜레이. 그러니까 다 CP 기준으로 동일한 점 기준으로 각자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가 있는 거는 당연한데,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누적이 되는 거고, 동기식은 누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기식의 딜레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딜레이가 누적이 안 된다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딜레이는 모든 게이트들은 모두 다 딜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비동기식은 이런 AND는 필요 없지만 딜레이가 누적이 되고, 동기식은 이 AND 게이트 같은 추가 자원이 필요하지만
클락 펄스를 동일한 애를 사용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누적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고속으로 구현하기에 높은 클락 펄스 신호,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기에 동기식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향, 하향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식은 QA가 연결돼 그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 펄스 들어가고 QB가 이렇게 다음 플립플랍에 클락 펄스 들어가면 이 상향이 되고 이 낫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하향이 된다고 썼어요. 이 동기식 같은 경우는 얘는 클락 펄스 쪽으로 들어가지만 이 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QA 값이 J랑 K로 들어가고 QB 값이 AND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상향이라고 했었죠. 근데 하향인 경우에는 Q바가 들어가고 QB바랑 QA바를 AND에서 C랑 JC랑 KC에 들어가면 이 하향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스를 이렇게 둠으로써 이 위쪽에 있는 거 선택할지 아래쪽에 있는 거 선택할지 얘도 QA, QB를 선택할지 QA바, QB바를 선택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먹스를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상향, 하향을 둘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죠. 얘 차이점은 얘는 비동기식이니까 클락 버스 입력으로 먹스 출력이 동기식 같은 경우는 요 먹스의 출력이 데이터 부분으로 들어가고 여기 AND가 더 추가되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책에서는 요 먹스를 사용하는 건 안 나왔지만 요 먹스를 풀면 이와 같이 AND, OR 이쪽은 낫이 붙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었어요. 책에서는 이걸로 나왔지만 얘는 이렇게 되고 좀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먹스 출력 부분의 연결이 다르다, AND가 더 추가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 4비트 BCD 카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CD 카운터는 0부터 9까지 세고 다시 0으로 되는 카운터였어요.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여기 낸드가 있어서 평소에는 1이에요. 그게 연결이 클리어 신호에 연결되어 있죠. 근데 지금 액티브 로우죠.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클리어가 안 되다가 여기가 1 되면 요 결과가 0이 돼요. 그럼 0이 되면 얘를 클리어 시키면 이 낸드의 결과는 다시 1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시간은 되게 매우 짧아요. 잠깐 동안만 0 됐다가 이게 클리어 됨으로써 다시 순식간에 다시 1이 되죠. 그래서 이 비동기식 신호는 0부터 1, 2 해서 9, 10이 됐다가 10은 진짜 짧은 시간 동안 되고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는 10은 너무 짧은 시간만 되기 때문에 0에서 9만 반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요. 이에 반해 동기식은 이런 클리어 신호 같은 게 없고 현재 값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현재 값이. 그래서 이렇게 AND 게이트를 추가해가지고 딱 0부터 9의 값만 딱딱딱 같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4비트 카운터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최상위 빛이 0일 때만 얘가 1이면 토글이 되도록 하는 게 바뀌고 얘는 얘가 1일 때만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고 그리고 0, 0, 0, 1일 때에는 잠깐 1 유지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면 얘는 다시 0으로 리셋되고 그 다음에 0이 계속 또 한동안 유지되는 방식으로 해서 0부터 9까지의 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비동기식에 비해서 이런 AND 게이트가 추가되긴 하지만 이 비동기식은 여기 클리어 신호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딜레이도 발생을 하고 그 잠깐이지만 10이 되는 순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값도 갖는다는 좀 불필요한 10대는
순간이 있다는 이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BCD 카운터까지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진 카운터 말고도 요 시프트 카운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 링 카운터와 존슨 시프트 카운터. 이 링 카운터와 요 존슨 시프트 카운터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이 출력값이 다음 거의 입력으로, 출력값이 다음 거의 입력으로, 출력값이 다음 거의 입력으로, 맨 마지막 거의 출력값은 맨 앞에 있는 거의 입력으로. 근데 다만 존슨 시프트 카운터는 이 QD 값이 가죠.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2배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 1000, 0100, 0010, 0001이어서 1의 개수가 항상 1이에요. 한 개예요. 그리고 다시 1000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이 플립플랍이 n개면 n개밖에 못 나타내죠. 지금은 플립플랍 4개니까 상태를 4가지밖에 못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의 개수가 반드시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초기화하는 이 신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닛은 1에서 0이 되면 그때 얘는 프리셋 클리어이기 때문에 얘만 1, 나머지는 000으로 해서 1의 개수를 딱 하나로 맞춰주게 되게 되죠. 그에 반해 이 존슨 시프트 카운터는 1000, 1100. 자, 0은 적지 않을게요. 여기가 111, 1111, 111, 111, 그리고 얘는 다 000. 그래서 보면 상태가 지금 4개의 플립플랍을 사용했는데 8개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링 카운터에 비해서 2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링 카운터는 이러한 초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1의 개수가 하나만 1을 갖는 플립플랍이 동시에 한 플립플랍만 1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존슨 시프트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꼭 그게 없더라도 만약에 모두 0000인 상태에서 시작해도 이 존슨 시프트 카운터가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물론 이 링 카운트처럼 이 초기화하는 게 뭐 필수는 그래서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에 어느 특정 값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이 존슨 시프트 카운터도 이러한 이 초기화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면 얘는 꼭 초기화하는 게 뭐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1010 같은 값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걸 회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엔드 게이트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이러한 걸 회피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것까지는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특징은 얘는 QD가 연결되고 얘는 QD 바가 연결된다. 그로 인해서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2배가 되고 꼭 얘처럼 초기화하는 게 얘는 꼭 필요하진 않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파수 분할이 있었습니다. 이 동기식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플립플랍의 출력들이 클락 펄스에 맞춰서 다 같이 변환을 하죠. 그래서 이 비동기식과 같이 이 딜레이가 누적되거나 하는 게 없어서 이 주파수 분할하는데 잘 활용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동기식 카운터는 이 비트가 더 붙을 때마다 2분의 1씩 되고 필요하면 BCD 카운터와 같이 무조건 2분의 1씩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과 같이 2의 지수승씩 나누는 게 아니라 뭐 10으로 나눈다든가 6으로 나눈다든가 하는 식으로 카운터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원하는 만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 필요하면 이렇게 이 카운터를 연달아 연결함으로써 또 주파수를 더 원하는 만큼 분할하는 것이 또 가능하게 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